안녕하세요. 취업성공 솔루션의 강인선 컨설턴트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취업전략 5단계입니다. 여러분, 취업이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펙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취준생들은 아주 열심히 준비하는데 순서와 방향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면 저는 여러분께 취업 성공의 사다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서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취업 전략 5단계라고 부릅니다. 1단계는 목표 설정인데요. 어디로 갈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갈지 정해놓고 취업 준비를 하시나요? 목적지 없이 버스를 타면요, 열심히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로 환승해 보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하고 헤매는 일이 벌어집니다. 취업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목표 설정이란 아주 거창한 다짐이 아닙니다. 딱 세 가지의 방향을 고정하는 겁니다. 첫째는 직무 선택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할 건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개발, 영업, 회계 등의 직무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산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판에서 일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IT, 금융, 콘텐츠, 헬스케어 등의 산업 유형을 말합니다. 셋째, 기업 규모의 선택입니다. 어떤 조직에서 일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공기업, 중소기업 등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의 구조와 속도를 선택합니다. 이는 눈높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 방식과 성장 경로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펙부터 쌓는다면 99%는 중간에 흔들립니다. 1단계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는 목표 설정은 결심이 아니라 기준을 고정하는 일입니다. 2단계는 직무 분석입니다. 합격 기준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무 분석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직무 분석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무 분석은 직무 설명을 읽고 필요한 역량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채용 공고를 복사해서 정리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 해결력 같은 말만 잔뜩 적어 놓아요. 하지만 이건 정보 처리지 직무 분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직무 분석의 진짜 의미는 뭘까요? 직무 분석이란 그 직무에 이미 합격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작업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무 역량이란 이론적으로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뽑았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직무 분석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마케팅 직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마케팅 직무를 분석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마케팅 직무에 합격한 사람들은 실제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기준으로 직무를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개인 블로그나 SNS를 직접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요. 광고나 콘텐츠 성과를 숫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실패한 캠페인도 왜 실패했는지까지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마케팅 역량이라는 건 책에서 배운 이론이 아니라 성과를 숫자로 설명해본 경험이라는 거죠. 이번엔 개발 직무를 분석해 볼까요? 개발 직무는 자바, 파이썬, 알고리즘, 자료 구조 이런 이야기 다들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이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합격자 기준으로 다시 보면 전혀 다른 게 보입니다. 합격한 사람들의 이력서를 보면 개인 프로젝트가 최소 2개는 있고요. GitHub에 코드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회사가 보는 건 언어를 아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본 사람인가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직무 분석은 이 직무가 무슨 일을 하나요를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직무에 합격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무엇을 했을까? 이 질문에 답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은 자격증, 전공, 스펙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그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까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기준으로 직무 분석을 하면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공부할 게 보이고 경험을 어떻게 쌓아야 할지도 보이고 자소서란 면접 방향도 같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이제 묻는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직무는 어떤 사람을 뽑고 있지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직무 분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무 분석을 정보 수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직무 분석은 합격자의 공통점을 찾는 작업입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회사들은 이미 다 써놨습니다. 어떤 일을 시키고 싶은지, 어떤 역량을 보고 싶은지,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건지, 문제는 우리가 그걸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단계에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는 직무 분석은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합격 기준을 해석하는 겁니다. 3단계는 스펙 경험 설계입니다. 나를 직무에 맞추는 단계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취준생이 완전히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뭘 더 해야 할까요? 자격증은 뭘 따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이미 가진 경험부터 다시 보는 겁니다. 이 경험에서 내가 문제를 다뤘는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입니다. 여기서 경험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무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야 정말 부족한 것만 찾아서 선택적으로 보완합니다. 3단계에서 기억할 문장 하나는 스펙, 경험 설계는 더 쌓는 게 아니라 맞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서류 전략입니다. 공고에 답하는 단계로 여기서 한 문장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는 나를 소개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서류는 채용 공고에 대한 답안지입니다. 그래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붙습니다. 자소서를 쓸 때 이 질문 하나만 계속 던지세요. 이 문장은 이 공고의 어떤 요구에 답하고 있는가? 열정, 성장, 성격 이런 말들은 직무 기준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4단계에서 기억해야 할 문장 하나는 서류는 자기소개가 아니라 직무 증명서입니다. 5단계는 면접 전략입니다. 서류를 말로 증명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면접은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면접의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서류에 쓴 내용을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설명 가능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중요한 건 말솜씨가 아닙니다. 일관성입니다. 서류에 쓴 판단을 말로 다시 설명할 수 있는지, 실제 상황처럼 풀어낼 수 있는지, 면접관이 보고 싶은 건 성과가 아니라 사고 과정입니다. 5단계에서 기억할 문장 하나는 면접은 말을 잘하는 자리가 아니라 서류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목표 설정은 어디로 갈지 정한다. 2단계 직무 분석은 합격 기준을 파악한다. 3단계 스펙 경험 설계는 나를 직무에 맞춘다. 4단계 서류 전략은 공고에 답한다. 5단계 면접 전략은 서류를 말로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떨어졌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직 회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력을 헛수고가 아니라 결과로 연결하는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취업은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순서를 지킨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의 취업 성공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